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보행의 부학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행을 분석하고 지도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말초신경의 분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을 배울 때는 표로 정리된 내용을 좀 외우면서 어떤 신경이 어떤 근육을 지배하고 어느 부위의 감각을 담당한다는 식으로 운동 분포와 감각 분포만 암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억에도 잘 남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서 고객의 움직임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판단할 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분포 정보에 그치지 않고요. 각 신경이 어떤 근육을 지배하고 그 근육이 보행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경과 근육, 그리고 이제 실제 보행 패턴까지 통합해서 이해하게 되면 현장에서 이제 고객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먼저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척수에서 나온 신경들은 인접한 신경 뿌리들과 함께 신경 얼기를 형성하고요. 여기서 갈라진 말초신경은 2개 이상의 신경 뿌리로부터 신호를 받아 각각의 근육과 감각 영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말초신경들은 바로 이 신경 얼기에서 나오고요. 그 중심이 되는 2가지가 허리신경 얼기와 엉치신경 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중에서 허리신경 얼기에서부터 시작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 허리신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은 흉요추 접합 부위인 T12번에 시작을 해서 L1까지 분포를 합니다. 즉, 등 쪽에서 나와 복부 쪽까지 쭉 주행을 하면서 몸통을 감싸는 근육과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이고요. 운동 분포를 먼저 살펴보자면 앞 허리신경은 주로 복사근과 배 바깥 빗근을 지배합니다. 이 2근육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몸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면 상체가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이 복부 측면의 근육들이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약해지거나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보행 중 상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트렁크 스웨이가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허리나 골반 주변 통증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감각 분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은 아랫배 부위와 가쪽 엉덩이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각 저하가 있을 경우 복부 또는 엉덩이 주변의 자세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좀 약화될 수 있고요. 이것은 걷는 동안 몸통의 미세한 균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앞 허리신경은 단순히 복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보행의 기본적인 안정성, 특히 몸통과 골반의 정렬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엉덩삭골신경인데요. 이 신경은 L1 신경근에서 시작을 해서 복부의 아랫부분과 사타구니 쪽으로 주행을 합니다. 앞 허리신경과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2신경의 기능이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 먼저 운동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삭골신경은 복사근 일부를 지배하는데요. 이 근육은 복벽을 조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행 중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복압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쪽 다리를 들 때 반대쪽 복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부 코어가 긴장해줘야 하잖아요. 그 코어 조절의 일부에 이 신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감각 분포도 살펴보자면
엉덩삭골신경은 위 허벅지 안쪽과 외음부 또는 음낭 부위의 피부 감각을 담당하고요. 이 부위는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혹은 다리를 옆으로 벌릴 때 의식하지 않더라도 계속 마찰과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신경이 손상되거나 둔해지게 되면 하복부의 불편감이나 사타구니의 이질감, 감각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사타구니 쪽이 묵직하다거나 걸을 때 저릿저릿하다고 표현하는 경우 이 신경과 관련된 감각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부 넙다리 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은 L1과 L2, 즉 요추 1번과 2번 신경뿌리에 분지가 되어서 복부 깊은 곳을 따라 내려오고 생식기와 허벅지 앞쪽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생식기와 허벅지 두 부위에 분포를 하고요. 먼저 운동 기능부터 살펴보자면 이 신경은 주로 남성에서 고환올림근을 지배를 합니다. 이 근육은 고환을 들어 올리는 크레마스터 반사에 관여를 하고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감각 기능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감각 분포를 보면 이 신경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부위의 감각을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 가진 피모랄 브랜치는 허벅지 앞쪽 위, 특히 대퇴삼각 부위 피부의 감각을 전달하고요. 두 번째인 제니럴 브랜치는 남성의 음낭, 여성은 대음순 피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은 보행 시에 근육을 움직이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사타구니 주변의 감각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압박에 민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웨스트 바지나 꽉 끼는 속옷을 오래 입었을 때 허벅지 위쪽 또는 사타구니 주변에서 좀 찌릿하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바로 이 음부 넙다리 신경이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임상에서는 음부 넙다리 신경통이라고 진단하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겉으로는 단순한 감각신경처럼 보이지만 생활 속 압박이나 자극에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보행 중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회원님이 있다면 이 신경의 감각 분포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쪽 넙다리 피부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은 L2에서 L3 사이의 척수신경에서 분지가 되고요. 허리에서부터 골반을 지나 허벅지 바깥쪽 피부까지 주행을 합니다. 이 신경 같은 경우는 운동 분포는 없습니다. 즉, 어떤 근육을 움직이는 데는 관여하지 않고요. 오직 감각만을 담당하는 순수 감각신경입니다. 감각 분포를 보면은 이 신경은 허벅지 바깥쪽 피부, 특히 대퇴 외측 전면 부위의 감각을 전달하는데요. 이 부위는 우리가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꽉 끼는 바지를 입었을 때 지속적으로 마찰이나 압박을 받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반복적으로 눌리거나 자극이 되면 압박성 말초신경병증, 즉 허벅지 가쪽 감각 이상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위에 좀 찌릿찌릿한 통증이나 저림 또는 감각 저하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요. 특히 트레이너나 운동 강사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이런 감각 이상이 단순한 근육 통증이나 허리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관절 전면부나 허리에서의 신경 압박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넙다리 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은 L2부터 L4 신경근까지 해서 분지가 되고요. 엉덩이 앞쪽을 지나 대퇴부 앞쪽으로 내려가는 굵고 강력한 혼합신경입니다. 운동과 감각 모두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요. 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운동 분포를 먼저 보자면
넙다리 신경은 엉덩근, 넙다리 고등근, 넙다리 빗근, 그리고 넓은 근들을 지배합니다. 이 근육들은 모두 엉덩관절의 굴곡과 무릎의 신전에 관여하는 근육들이고요. 따라서 이 신경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보행을 시작할 때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넙다리 고등근과 넓은 근들은 무릎을 곧게 펴는 데 필수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넙다리 신경이 손상이 되면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걸음 시에 시작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분포는 허벅지 앞쪽과 안쪽, 그리고 일부는 정강이 안쪽까지 확장되고요. 이 감각은 보행 중 다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면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각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다리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보행 시에 불안정감을 느끼시거나 무릎 주변의 방향 조절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넙다리 신경은 보행을 시작할 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무릎을 펴는 움직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허벅지와 다리 안쪽의 감각 정보를 통해 정렬과 움직임 조절에도 깊이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신경의 기능은 보행의 시작과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신경은 두렁신경이고요. 이 신경은 넙다리 신경의 가장 긴 가지고요. 운동 기능은 없고 순수 감각신경입니다. 주행 경로는 넙다리 신경에서 분지가 되어 허벅지 안쪽을 따라 내려가고 무릎 안쪽을 지나 정강이 안쪽과 발 안쪽까지 도달합니다. 운동 분포는 없지만 감각 분포가 보행과 정렬 유지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렁신경은 무릎 안쪽, 정강이 안쪽, 발 안쪽 가장자리 피부 감각을 담당하고요. 이 부위들은 보행 시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발 안쪽 아치와 정강이 내측면은 걸을 때 체중이 통과하는 지면 지지 경로에 해당하는 부위이고요. 따라서 이 신경의 감각 기능이 저하가 되면 발 안쪽의 접지 감각이 둔해지고 그로 인해서 발 아치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아치가 무너지는 보행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안쪽의 감각의 이상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나 지면에서 발을 떼는 동작에서도 자세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렁신경은 하체 안쪽과 발 내측의 감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감각신경이고요. 운동 기능은 없지만 이 감각이 무너지면 미세한 균형 조절이 어렵고 반복적인 보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보행 평가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신경입니다. 자, 이번에는 폐쇄신경입니다. 폐쇄신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경은 L2부터 L4까지의 신경근의 분지가 되고요. 골반의 앞쪽을 가로질러 대퇴의 안쪽으로 주행하는 혼합신경입니다. 운동과 감각 기능 모두를 갖고 있고요. 특히 다리의 내측 움직임 조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의 분포를 보자면 폐쇄신경은 모음근근, 어덕터 그룹과 즉 긴 모음근, 짧은 모음근, 큰 모음근을 포함해서 두덩정강근과 안쪽 폐쇄근 등을 지배합니다. 이 근육들은 보행 중에 다리를 중심선 쪽으로 끌어오는 기능, 즉 내정 기능을 수행하고요. 따라서 이제 폐쇄신경은 골반과 다리 정렬의 유지,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릴 때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에 관여를 합니다. 만약 이 신경이 손상되거나 약화가 된다면 모음근의 기능 저하로 인해 다리가 벌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보행 시 다리가 중심선에 벗어나면서 걸음걸이가 넓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균형 잡기 어려운 보행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감각 분포는 허벅지 안쪽 피부로 제한되어 있고요. 이 부위의 감각은 보행 중 다리 사이 간격이나 접촉 상태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각 기능이 둔화될 경우에는
이제 양다리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감각 피드백이 줄어들면서 자세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쇄신경은 다리를 모으는 움직임과 허벅지 안쪽 감각에 관여를 하고요. 정렬된 보행 패턴과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행 분석 시 다리가 벌어지는 현상이나 균형 문제를 관찰했다면 이 신경의 기능 저하 여부를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허리신경 얼기에서 분지되는 주요 말초신경들과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감각 분포를 중심으로 보행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좀 어디를 지배한다는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 중 나타나는 움직임과 감각 변화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이고요. 말초신경은 각각의 근육과 감각 부위를 통해 보행의 안정성과 정렬, 그리고 움직임의 효율성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행을 평가하고 해석을 할 때는 이 신경들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의 기초가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엉치신경 얼기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서 분지되는 주요 말초신경들과 보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